안녕하십니까. 평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차시는 Reliability 주제 중에서 제3부 Stability입니다. Stability는 점수의 안정성을 말합니다. 90점을 받았다면 이 점수가 믿을만한 것인가? 내일 같은 시험을 친다 해도 90점이 나올 것인가? 이 질문은 Stability의 질문입니다. Stability 주제하에서 Stability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테스트, 리테스트 방법, Equivalent 혹은 Parallel Forms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Stability를 Internal Consistency와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Reliability 중 Stability입니다. Stable하다는 말은 이렇게 fluctuation이 없고 감정이나 시세나 이런 데 대해서 stable하다는 말은 이렇게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consistency와도 같은 말입니다. stability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test, retest method가 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포팜이 사용한 표현이 유용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테스트가 시행이 한 번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시행 혹은 세 개의 시행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 보통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짧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능력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시험의 측정이 특정 기간에 시험 점수가 스테이블한지 보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짧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Consistency of scores over time, 그 짧은 기간을 두고 스코어 2시험 혹은 3개 시험, 4개 시험 간에 성적이 일관성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보통 2개가 많이 쓰이겠죠. 만약 스코어가 각 시험, 사용된 시험 안에서 consistent 하다면은 그 스코어는 stable 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consistent 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stability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럴 경우에 각 시험에서 나온 스코어는 서로 똑같은 능력을 측정했기 때문에 상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이 많이 될 때 예를 들어서 correlation이 0.8이 나왔다. R은 correlation, relation의 약자입니다. 약 점수가 80% 일치하겠죠. 그럴 때 이 correlation 지수, coefficient, 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수는 Stability Coefficient라고 하고 혹은 다른 말로 Test, Retest Coefficient라고 하기도 합니다. 넓이뛰기를 측정할 때 보통 2번 뛰지요. 제시험의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2번 시행에서 동일한 점수가 나왔다면 그 Stability Coefficient는 1이 되겠죠. 100%가 될 거고요. 동일성이야. 넓이뛰기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같지만은 이 경우에는 수행의 실수가 포함되어 두 분 다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테빌리티 측정 방법으로서 Parallel Forms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Parallel Forms는 교육평가 영어 사전에 보면 동형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Parallel의 원래 뜻은 평행하다는 뜻이죠. 평행하다는 뜻이야 여기 시험 용어에서는 같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equal과 똑같은 뜻인 equivalent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equivalent form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두 시험은 각기 성질이 같기 때문에 교체하여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꼭 같이 보이는 시험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교체형으로 한 번은 이것, 한 번은 저것 쓴다는 뜻에서 alternate form이라고 합니다. Parallel Forms에 대해서 정의가 잘 나온 것이 있습니다. AERA, APA, NCME에서 편찬한 스탠더즈에 나오는 정의가 좋습니다. 동형 시험은 보기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타겟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그 동영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실시는 똑같은 시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같은 시험 절차를 사용해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시험은 difficulty level이 서로 같고 또 discriminating power도 같습니다. difficulty level이라는 것은 우리가 난이도 어려운 정도니까 난이도로 알려져 있고요. discriminating power는 discriminate 하면은 능력을 차별한다, 구별한다는 뜻이죠. 그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말로는 변별력이라고 합니다. 변별력은 시험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그 미세한 능력 차이를 잘 구별 지어낼 수 있는 시험의 질을 말합니다. 난이도는 평균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 높으면 그 시험이 쉬운 것이 되겠고 평균이 낮으면 그 시험이 낮은 것이 되겠죠. 이것은 아마 잘 아는 개념일 것입니다. 변별력은 표준 편차라는 약자로는 Standard Deviation 해서 약자로는 SD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개인차를 대변합니다. 아마 교육평가에서도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점에서 시험이 100점까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 100명이 인원수가 있다면 그 100명의 점수가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해서 이 종처럼 생긴 분포도 안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한 이쯤 있다면 각 점수는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가 있죠. 이 모든 평균에서 떨어진 점수들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 거리들을 인원수로 나누는 것이 즉 평균 떨어진 정도의 평균적인 개념이 표준 편차입니다. 이것은 overall dispersion of score가 됩니다. scores가 됩니다. 점수들이 평균에서 떨어진 전체적인 분산 정도입니다. 분산이라고도 해요. 한 집단에서 성적들이 그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떨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 만약 SD가 크면 성적들이 평균에서 여기저기 많이 흩어진 것이 되겠죠. 그럴 때는 개인차가 큰 것이 되며 그 시험의 변별력이 높은 것이 됩니다. 동영 시험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그림 시리즈는 마운틴이라고 산행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장면이 5개이죠. 가족이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활동 하나, 두 번째 활동에서 점심을 먹고 또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고해 보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Look at the pictures. Make up a story in writing based on the pictures. You will have 30 minutes to write. 이런 지시사항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픽처 시리즈로서 이 픽처는 비치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해변에서 소풍을 하는 그림인데 역시 가족이 해변에 도착했네요. 그 다음 활동 1, 활동 2, 활동 3 중간에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회고하게 됩니다. 지시사항 같고요. 이와 같이야 이 그림은 두 개의 그림은 수행평가에 쓰인 것인데 영어 쓰기에 쓰였습니다. 동영은 보기에는 다르다고 했죠. 이 두 그림이 다르죠.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능력을 측정하고 똑같은 시험 절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같은 능력이라고 하면 만약 이 그림에서 문법 점수, 내용 점수, 그리고 유창성 점수를 매기고자 한다면 또 이 나머지 그림에서도 똑같은 3개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무슨 능력을 측정하느냐는 물론 당사자들이 정하게 됩니다. 즉 보기에 다르고 똑같은 목표 능력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
같은 시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동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그림의 각각 난이도가 같아야 하고 또한 변별력도 각 그림에서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알까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같도록 의도적으로 개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같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5개의 장면이 있다. 그 다음 그 각 장면에서 첫 번째는 발단이 일어나고 그 다음 행동 메인 액티비티가 3개가 주어진다. 그렇죠? 그 메인 액티비티 중에서 중간에 것은 즉 전체에서 3번째 장면은 eating, 런치로 한다. 그 다음 마지막 장면은 the conclusion of the day로서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고 개발자를 모집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개발해도 되겠고요. 개발자들 모집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그림은 마이클 와삭 그리고 조슈아 데이비스라는 분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요. 이 두 그림이 실제 동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해 놓고 정말로 동형인지는 어떻게 아는지를 연구한 것이 이 연구가 되겠어요. 연구 제목은 The Validation of Parallel Test Forms, Mountain and Beach Picture Series for Assessment of Language Skills. 언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산행과 해변 이 두 그림이 동형이 되는지 동형이라고 이름 부르기에 타당한지를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베이제이 저거요. 리 YS는 우리 학과에 있는 이 교수님이십니다. 랭귀지 테스팅 저널에 출판이 되었고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how to verify 우선 평균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시행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한 그룹을 무작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한 그룹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 작문을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해변 그림을 가지고 작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문 데이터가 모이겠죠. 거기에서 각 시험에서 나온 각 그룹에서 나온 평균을 구하게 되어서 그 평균이 같은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는 그 개인차, 점수 개인차가 SD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SD가 각 폼에서 같은지 보게 되겠습니다. 만약 능력이 문법과 내용 점수가 나왔다면 그 문법 점수에서 평균을 각 유형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점수에서도 평균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D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equivalence, 즉 parallel form을 증명하는데 기본 조건입니다. 이 기본 조건만 달성하면 parallel form이 되겠어요. 동형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비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결론으로서 그 두 형태는 난이도에 있어서 같고 변별력에 있어서 같다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arallel test form이라고 하고 서로 교체하여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험은 1월 달에 이 시험을 사용하고 한 3개월, 6개월 후에 능력이 늘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시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parallel form의 예시와 증명하는 방법을 잠깐 보았습니다. parallel form 사용과 reliability에 대해서 봅시다. parallel form을 사용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형들이 실제로 parallel을 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유형에서 나온 점수들을 서로 비교하여 스테이블한지 보면 됩니다. 만약 스테이블하다면은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s on the form이 형성이 되겠죠. 그럴 때 나오는 이 correlation이 바로 stability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지수는 parallel form을 사용했기 때문에 parallel form reliability가 되고 그것이 확립이 되는 것이 됩니다. parallel form의 1차적인 목적은 reliability coefficient를 산출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parallel form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parallel form의 사용 목적을 봅시다. 사용 목적은 첫째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stability를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두고 향상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전에 본 두 그림을 보면 그 동영 그림의 개발 목적은 어린이들의 영어 쓰기가 향상되었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쓰고 석 달 후 해변, 피크닉에 대해 이야기를 써서 영어 문법, 어휘, 유창성 등에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가지 시험에서 성적이 스테이블한지 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수험자들이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재응시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토플, 토익, 탭스 같은 영어 능력 시험 경우 응시자들은 성적을 받아 만족스럽지 않아 한 번 더 응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응시자들이 원하는 것은 점수의 신빙성, stability가 아니고 점수의 향상, 즉 change를 원합니다. 보통 그 다음 시험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므로 능력 향상이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bility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응시자들이 원하는 것은 점수의 향상이고 응시자가 치게 된 그 시험은 그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stability이든 improvement이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 시험에는 테스트 시큐리티를 위해서 매번 다른 문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즉 동령 시험이 됩니다. 동령이 되어야지 수험자들 간에 성적 비교를 할 수 있거나 동일 수험자라 하더라도 동일 수험자 내에서 성적 향상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평가 분야에서는 측정 동일성, measurement invariance 혹은 measurement equivalenc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물체와 저물체의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 룰러가 같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적 비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된 시험이 동형, 즉 성질이 같다는, 보기에는 다르지만 성질이 같다는, 성질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와 변별력에 있어서 같다는 전제하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형 증명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동령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동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 실제 동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실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령의 사용 용도는 치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능력 시험에서 옆 사람의 답안을 보고 베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형을 두세 개로 나누고 각 유형에 나타나는 문항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모든 문항의 내용은 같고 순서만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와 변별력에 있어서 이 시험들은 동일하게 되기에 수월하겠죠. 지금까지 정리해 봅시다. reliability는 consistency의 개념인데 그론런드와 린이 쓴 책에 이 consistency를 두 가지 유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일 수도 있겠는데 먼저 consistency를 internal consistency라고 하여 이것은 아이름이 consistent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stability로서 같은 consistency의 뜻이지만 이것은 스코어가 stable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이럴 때는 stability라는 용어를 씁니다. 문항 internal consistency는 한 시험 안에서 논하는 것이고 그 시험은 딱 한 번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안에서 consistency를 논하는 것입니다. internal consistency에서는 시험에 한 개의 능력이 측정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합니다. 이 뭔지는 모르는 한 개의 능력에 시험 문항들이 다 같이 관계되는, 다 같이 일치하는 정도입니다. 그 지수로서 알파가 있고요. 알파 지난 시간에 나왔고 그 위에도 여기 회색으로 표시하였는데 split half 그리고 KR20, KR21 같은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stability of score는 2번 혹은 그 이상 실시가 됩니다. 테스트,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험이 시간을 두고 실시되는 것이고요. 패러럴 포럼즈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에서 다른 유형을 만들어서 그 유형 간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테빌리티 비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테빌리티의 인덱스로서는 두 수행 간의 혹은 세 수행 간의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Parallel Form Stability 점검 위에도 Parallel Form의 다른 용도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럴 경우엔 목적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수험자가 각 유형의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지금까지 Stability에 대해 조금 밀도 있는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Stability를 논하면 재시험, 그리고 Parallel Forms, Equivalence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관련 응용은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심오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티칭과 평가에 종사하게 되면 동형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장차 개발하고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평가교실 감사합니다.